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불간의 대결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나와요. 바이든보다는 아무래도 더 뉴스메이커 신문이 좀 더 팔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이름을 이렇게 딱 붙이면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트럼프라는 이름만 넣어도 이렇게 조회가 좀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2020년 대선 사이클 때처럼 안티 트럼퍼들은 제가 볼 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그런 중도층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을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위크도 결코 보수 진영에 가까운 언론이 아니죠. 진보, 좌파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친트럼프 언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정계 진출하기 전에는 트럼프 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에도 오르기도 했어요. 뉴스위크지에서 그 전에. 트럼프가 이제 정계에 입문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입문하고 나서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트럼프가. 언론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고. Donald Trump's polling lead over Joe Biden is growing.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리드가 계속 지금 리드를 벌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그 사법 리스크,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만 뉴욕 법정 케이스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가면서 이제 28일 날 최종 변론을 하죠. 제가 볼 때는 헝주리 될 것 같아요. 헝주리라는 거는 이제 뭐 무죄도 있고 유죄 결론 내리는 배심원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2명 배심원 멤버 중에 네버 트럼퍼, 무조건 나는 트럼프 싫어 이런 인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무죄 정말 이렇게 이 케이스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 예, 무죄 판결보다는 헝주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헝주리면은 사실상 트럼프로서는 승리한 거예요. 특히 이제 트럼프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뉴욕주 브랑스에서 랠리가 있었죠. 유세를 했는데 2만 5천 명 왔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2만 5천 명이라고 그러고 거기 law enforcement에 따르면은 법 집행관들에 따르면은 8천에서 1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꽤 정말 많이 와가지고 민주당 진영이 많이 놀랐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민주당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흑인이 많았대요. 흑인이. 그리고 이렇게 유세 이렇게 래퍼 랩 제목이 뭐 마리화나 관련된 그런 노래를 부르는 래퍼인데 어쨌든 그 사람도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 랠리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흑인이 트럼프를 찍겠다고 민주당원인데 이번엔 트럼프 찍겠다. 지난번엔 바이든 찍었는데 이번엔 트럼프 찍겠다. 이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이 추세대로면 20% 이상 득표율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인종별로는 트럼프가 사실 흑인들한테 가장 약했는데 근데 그 민권운동, 그러니까 civil movement 이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케네디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공화당 정치인 중에서 트럼프만큼 인기 많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인정하는 바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종차별, 뭐 백인 우월주의 인물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게 다 가짜 뉴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가짜인 것처럼 그것까지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미국이 썩어 빠졌구나. 이렇게 언론들이 썩어 빠졌구나. 이걸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많이 깨우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일찌감치 이렇게 정치 이렇게 그 공정하게 본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저처럼 이렇게 90년대부터 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민주당 진보 좌파 편향적인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일찌감치 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알았지만 트럼프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전 뉴욕 주지사 데이비드 패터슨이 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should be a wake-up call. 이거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솔직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문제가 많잖아요. 인지령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급진 좌파 정책. 저는 조 바이든을
급진 좌파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줄곧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본인은 말을 했죠. 중도조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그 리더들 중에서 동성결혼 가장 먼저 합법화하자고 노래 불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흑인들을 굉장히 탄압했던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 조 바이든 보면 특히 크라임 빌, 조 바이든이 추진했던 크라임 빌로 인해서 수많은 흑인이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전 KKK 멤버 버드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기도 했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늘 하고 다니는지. 자, 게이트웨이 펀드에서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지금 정치 커리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예. Donald Trump is polling better than ever in his political career. 자신의 정치 커리어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2016년,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보다도 지금 더 높은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경합주죠. 경합주가 가장 중요하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들은 경합주들이에요.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그 민주당이 추격해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불체자들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불안해요. 얘네들이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 시스템이 되게 지금 불안한 거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허접하고, 야, 미국이면 선진국이야, 뭔가 시스템이 좋아 하는데 솔직히 한국보다 되게 낙후돼 있잖아요. 선거 시스템도 저는 더 낙후돼 있다고 봅니다. 한국보다.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합주가 아닌데 경합주가 됐어요. 트럼프가 지지율 뭐 두 자릿수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 주들에서 지금 트럼프 리드 계속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앞서고, 애리조나 4.1포인트 이렇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플로리다는 이제 더 이상 경합주가 아닙니다. 11포인트. 오하이오주도 경합주 아닙니다. 10포인트 이렇게 앞서고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오하이오주 다시 경합주 될 거야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응원하느라고 환장했어요. 그냥 바이든 때부터 그렇고, 오바마 때도 친 오바마 언론, 친 바이든 언론 아니랄까봐, 네? 친 힐러리 언론 아니랄까봐, 힐러리 빠, 바이든 빠, 오바마 빠, 거의 비판도 안 해요, 그들은. 저는 최소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를 얼마나 많이 비판해 왔는지. 특히 인사 문제는 역대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오바마 비판하는 기사 전 진짜 보기 힘들어요. 예. 뭐 바이든이야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까는 기사 쓰긴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실드 쳐주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기사들 보면. 뉴욕타 와포 CNN 특히 보면 ABC, NBC, CBS도 그렇고. 자, 지금 이대로 대선을 치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트럼프가 선거 인단 312명 가져갑니다. 이대로 선거가 열리면 11월에. 참고로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306명을 가져갔습니다. 트럼프가. 물론 뭐 몇 명 이탈하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 선거 자체로만 놓고 볼 때 대의원 중에, 그러니까 선거인단 270명 이상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 승리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대로 가면 312명, 312대 226으로 이렇게 이긴다는 그런 전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서부 지역 이렇게 그 해안가는 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이기겠죠. 뭐 캘리포니아 당연히 바이든이 이기겠죠. 여긴 캘리포니아는 이제 민주당 성지고, 저는 공화당 여기서 이제 평생 못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급진 좌파주라서, 정신 나간 주라서. 제가 살고 있는 주이긴 하지만 정신 나간 주예요 여기. 자, 날씨 빼고는 이게 정책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정책들을 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가져가고 바이든이. 그럼 콜로라도도 이제 완전 민주당 주예요. 예전에는 경합주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민주당 주고, 뉴멕시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네소타 역시 뭐 공화당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죠. 근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로널드 레겐이 50개 주에서 49개 주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한 개 주 놓친 게 바로 미네소타였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도 당연히 이제 바이든이 가져가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위스콘신, 미시간을 이제 트럼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고, 버지니아는 뭐 니케일리 경선 때도 니케일리 뽑았던 데 아니에요. 물론 민주당원들이 많이 투표하긴 했지만, 버지니아
그리고 뉴욕, 이렇게 버먼트 굉장히 급진 좌파주죠. 뉴햄셔, 메인 뭐 이런 여기는 다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가요. DC, 메릴랜드, 델러웨어, 뉴저지, 커네티컷, 뭐 메인 이렇게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하와이도 그렇고 이 외의 모든 지역은 이제 트럼프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다 여기 가운데 바이블 벨트부터 해가지고 네바다까지 이렇게 유타, 애리조나, 애리조나가 지난번에는 바이든한테 갔죠. 그리고 뭐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르칸사, 뭐 미주리, 아이오와 이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위스콘신, 미시건,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까지 가져간다는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고 웨스트 버지니아도 트럼프랜드죠. 트럼프 컨트리, 켄터키, 테네시,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다 가져가고 조지아까지. 조지아 지난번에 쳤죠. 알라바마, 미시시피, 플로리다, 테네시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알래스카까지. 예. 312대 226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Outpacing his historic 304 to 227. 힐러리 2016년 때 이제 304대 227인데 실질적으로 306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미네소타, 뉴햄셔, 메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영킨 주지사가 있었죠. 공화당 영킨 주지사가 있죠. 뉴저지 그 유세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뉴욕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 정말 운 좋은 케이스면 그 케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FBI가 살상 무기 가져갔다고 그랬죠. 말하라고 해. 이렇게 shoot to kill, 쏴서 죽여라. 이런 그 명령이 아니라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 예. deadly force.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한 건데 부엌에 있는 유텐슬을 무기로 쓸 수 있어서 살상용 무기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이든 법무부가, FBI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걸 이제 별로 많이 보도 안 하니까 대다수 한국어 한인 언론도 이걸 몰라서 보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진정통해서 진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잠깐 선전하도록 할 텐데요. 라디오 코리아가 핑크사 핫도그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 핫도그를 판매하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예. 여러분께서 그래서 꼭 핑크 핫도그 가서 한번 드셨으면 합니다. 예. 가셔서 I love Radio Korea, I love Radio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프렌치 프라이도 무료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핫도그 주인 리처드 핑크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영문 방송 코리아타운 소셜 클럽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가 29일까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는데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라디오 코리아 핫도그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어본 그 핑크 핫도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상대로 이렇게 그 당선 가능성이 19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56대 37. 트럼프가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뒤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는 조금 달랐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일격을 받아서 그때는 여론조사가 많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그랬었는데 2016년 때는 줄곧 이제 힐러리가 앞섰었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성폭행한 영화, 이바나 트럼프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화 The Apprentice가 디스트리뷰션 제작사를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칸느 영화제에서 어떤 상, 단 한 개의 상도 수상하지 못했고요. 트럼프 측에서는 일단 소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소송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지 리포트 탑 뉴스로 떴는데요. 북한이 27일 밤 늦게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발사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드러치 리포트에서 이렇게 북한 예의주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보면은. 자, 유튜브 버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럼블 버전에서 계속 이어서 좀 더 수위가 센 내용의 기사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